갇혀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요. PD님께서 입시 설명회를 하려면 울산 지역을 꼭 가야 된다. 그들의 열정을 느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 알겠네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알고자 하는 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신 우리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필요한 정보들 꽉꽉 담아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라도 하나 좀 깨닫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예비고1 학습법과 그리고 EBSI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저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이러이러 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EBS에서는 화학원 수능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될 통합과학 비상교육 편을 또 찍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통합과학 배울 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저를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리 반갑고요. 이러한 순서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비 고1,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의 고민과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고1 담임을 올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의 학창시절,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진짜 공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그러한 과정들에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좀 좋은 정보들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강의들 있죠? 우리 EBSI에는 어떠한 강의들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시정보 활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중3, 현재 중3 정말 어지러운 판국에 있는 친구들일 텐데요. 가장 지금 이맘때쯤 가장 고민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물론 뭐 여기 떨어지면 일반고 가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나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아까 양력을 제가 금방 지나치긴 했지만 저는 어쩌다 보니 특목고와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와 현재는 일반고등학교를 모두 근무를 해보는 그런 어떤 저의 양력을 갖게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그 학교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입에서의 어떤 유불리,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가장 위하는 길이라는 것. 어느 학교 갈지 고민하는 것, 좀 그것을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고민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합당한, 적합한 학교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오신 것처럼 그 관심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떠한 대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 조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대입제도가 바뀐다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2022 대입을 치르는 우리 때부터 바뀌냐, 되게 막 슬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모두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1학년들은
여러분의 1년 선배들은 이렇게 찡찡대요. 아, 선생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왜 하필 우리 세대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뭐 실험 대상입니까? 그럼 뭐 기하는 어떡할 거야? 우리는 기하가 빠지는데 대입에서 내년에 여러분들 보실 수능에서는 기하가 또 포함이 되잖아요. 선택 과목으로. 우리 재수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막 이래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면 또 어떤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오냐면 선생님 저희는 큰일 났어요. 왜? 재수 못해요. 왜? 2015 개정 교육과정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또 찡찡대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것들아 공부나 해라. 재수할 생각하지 말고 한 방에 해결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매년 무언가는 바뀌고요. 차라리 이렇게 싹 바뀔 때 우리가 처음 시작점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같이 이제 정보를 열심히 캐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너무 무언가 바뀐다. 그 혼란 속에 너무 막 고민을 많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같은 시작점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1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하는 말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학습법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떻게 학습해왔는지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고등학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요. 객관적으로다가 네가 지난주에 하루에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 애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거짓말 하긴 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고 저 PC방 갔다가요. 학원 친구들이랑 가서 한 3시간 하고요. 집에 와서 SNS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폈는데 졸려서 잤어요. 이래요. 물론 고등학교 가면 할 거 되게 많아요. 가끔 제가 우리 애들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계획해서 쓰냐가 결국에 본인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처럼 공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요 어떻게 계획해서 똑똑하게 활용하는지가 고등학교 생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제목을 보시면 전성기라고 나와 있죠. 제가 좀 잘 나갔어요. 초반에. 어떻게 잘 나갔냐면 벼락치기가 가장 쉬웠습니다. 저의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공부 패턴이에요. 전성기인 거 보니까 잘 먹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여고를 나왔는데 여자애들 좀 약간 막 나 어떻게 시험 뭐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한 번 다 못 돌렸어 막 이러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시험이 지금 몇 주나 3주나 남았다라는 것은 나에겐 너무나 많은 시간인데 얘네는 왜 이걸 가지고 뭐 호들갑을 떨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혹은 이틀 전날 모든 과목을 진짜 통암기. 그땐 진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몇 페이지에 오른쪽에 그림이 뭐가 있는지까지도 다 외웠어요. 하다못해 이제 수학 선생님이 겁주시잖아요. 너네 이번에 증명 문제 내가 10점짜리로 낼 거야. 이러면 그 증명 문제 한 페이지 되는 거를 다 외워버렸어요. 이해 따위는 없었어요. 그냥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죠. 시험 잘 봤어요.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이 2교시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정답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뭐 자기네가 답인 것처럼 막 답 맞춰보잖아요. 자기들끼리. 네,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원아, 너 아까 17번에 뭐라고 썼어? 아까 19번은 몇 번으로 했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시험 그 50분 주어진 시간에 막 통으로 암기했던 걸 다 쏟아내고 그게 다 하얗게 다 지워지는 거죠. 얘네들이 얘기하는 몇 번 문제에 무슨 내용이 나왔으며 내가 답을 뭐라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는 지금 이 시험만 잘 보면 되니까 라고 큰 착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조금 있다가 밝혀지게 됩니다. 벼락치기 인생이 이렇게 성공기를 계속 지속할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끝났고요. 글씨 내려가는 거 보셨죠? 되게 좀 슬프게 내려갔거든요. 저 이제 슬럼프가 시작됩니다. 2학년에 갔어요. 저희 때는 너 공부 좀 하니까 이과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과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친한 친구들이 다들 의대를 꿈꾸고 뭐 걔네들은 공부 되게 잘했어요. 걔네를 따라 저도 이과를 갔어요. 뭐 1학년 때처럼 공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일단 과목이 너무 배울 게 많고 나는 선행을 미리 하지도 않았고 학교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듣지도 않았으니까 애들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날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해야겠다. 드디어 이제 공부라는 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띄울 건데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다 같이 대답 좀 해주실까요?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에 비례한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통상적으로는 yes죠. 공부하는 시간 일단은 확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저 그래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학원도 엄마 쫄라가지고 애들 막 우르르 다니는 학원, 유명한 학원 있죠. 그래서 거기 갔어요. 학원에서 진짜 개근상을 줘야 될 만큼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인터넷 강의 신청해 놓은 거 한 강씩 듣고 잤어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야간 자율학습이 저게 자율이 아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는 강제 자율학습이었어가지고 이제 학원 없는 날은 저 10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와,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저는 공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럼 아까 첫 번째 저 질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 yes였잖아요. 그럼 저는 공부를 지금 10시간도 넘게 했죠. 그죠? 내가 가방 메고 집에 간 게 10시가 넘으니까. 그런데 웬걸? 저의 성적은 변화가 없었어요. 정말 그 시간이 되게 헛되게 느껴질 만큼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는 분명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학습 방법이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학원을 일단 왜 갔느냐, 내가 정말 이 과목이 너무 부족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 갔다면 제가 진짜 좀 똑똑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얘도 다니는 학원이고 쟤도 다니는 학원이니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니까 내가 거기를 안 가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저기 가서 내가 엉덩이라도 깔고 앉아 있어야 내가 뭔가 좀 공부한 것 같고, 결국 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 그 시간은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학원 선생님만 열심히 수업을 하신 거고요.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들은 것 이퀄 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듣는 거고 그걸 혼자 스스로 하는,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도 강의 26강 들었으니까 나 공부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양심이 너무 찔리는데 이제 5시 반에 보충 수업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자율학습 1교시 시작하면 좀 공부 좀 하다가 애들이랑 슬쩍 눈치 보다가 담 넘어가지고 떡볶이 먹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눈치 좀 보다가 음악 좀 듣다가 10시 종 치면 가방 메고 집에 갔어요. 저 공부한 거 아니죠.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 해가 졌고 밖은 깜깜한데 사람은 별로 없고 나는 진짜 오늘 하루도 정말 뿌듯했다. 훌륭한 하루였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피곤해. 잘래. 그죠?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 저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공부를 했다. 그 정의를 제가 혼자 착각을 했던 것이죠. 진짜 내 공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는 따라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아직 슬럼프예요.
국어는 작품이랑 배경 지식 많이 알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문구점에 가가지고 예쁜 색깔의 볼펜을 다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고 다니기 편한 노트 있죠. 그것도 이제 쫙 사가지고 밖에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작품대로 막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학작품, 특히 시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런 거 좀 빈출되는 것들 다 정리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됐던 것들, 뭐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경제면 경제 다 정리했어요.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왼종일 그것만 예쁜 색깔도 이제 바꿔가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렸겠어요. 그죠? 형광도 이렇게 치고.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그거를 정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근데 보기까지 너무 이미 지쳤어. 나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그 노트가 또 나의 결과물이구나. 이게 내가 열심히 또 무언가 한 결과물이구나 하고 많이 안 봤어요. 만약에 그거를 계속 틈날 때마다 봤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근데 아마 지금 다들 좀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예쁘게 정리하고 난 그 뿌듯함. 그 뿌듯함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 그게 첫 번째, 저의 슬럼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건 지금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수학이랑 과학은 개념도 개념인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다 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는 문제집 있죠. 걔 따라가가지고 걔 거 막 다 똑같은 거 사고 그랬어요. 근데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냥 뜨문뜨문 풀었어요.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죠. 그거를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놓고 동그라미를 막 신나게 쳤어요. 당연히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니까. 그러고 이제 남은 거 아주 어려운 거. 난 아직 개념 다 안 했으니까 못 푸는 게 당연하지. 남겨놨어요. 그리고 조금 도전할 수 있는 문제는 해답지 봤어요. 해답지 보고 뭐야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잖아. 끝. 별거 아니네. 그러고 끝. 문제집만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많이 풀었다. 그렇게 또 공부 다 했다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내가 풀었던 문제 안 나와요. 물론 나오더라도 한두 문제 나와요. 사고력, 창의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맞추려면 이거 안 돼요.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 다 섭렵한다고 해도 수능 시험에 그거랑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개념에서 나와요. 개념 공부. 그 개념 공부 이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랑 사회는 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상식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그냥 싹 외웠어요. 외우는 건 또 되게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랬죠. 내신이 올랐어요. 진짜 오르긴 했는데 정말 조금 올랐어요. 특히 이제 암기 과목 같은 데서 조금 올랐다는 것 뿐이죠. 진짜 중요한 수학이나 과학은 그냥 그랬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는 끊임없이 뭔가 도전했다는 거, 고민했다는 거. 다른 애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이것저것 틀린 것들 해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게 친구 따라해보기였어요.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공부 좀 잘한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의 방법이었지만 결과는 좋았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2학년이 된 상태에서 시험 한번 받고 남을 따라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떡해. 나는 공부를 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관찰했습니다. 얘네는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들여다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따라하셔야 되는 거 이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주요 과목이건 비주요 과목이건 간에 상관없이 온전히 그 수업 50분에 흠뻑 빠져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학교 수업은 선생님 한 분이 한 3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1대 다수의 수업이에요. 근데 그 언제는 1대 다수라고 느껴지지 않냐면 내가 그 수업에 진짜 완전히 몰입하면 엄청 신기하게 되게 1대 소수? 하다못해 1대 1의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언제 그거를 딱 알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하다 보면 막 판서하시다가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확인하시거든요. 여기까지 해결했어? 이해돼? 이렇게 할 때 다들 뭐 웬만하면 그냥 대답 안 하고 학교에서 되게 조용하고 아니면 고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잖아요. 제가 이해됐니? 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되게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선생님 얼굴 쳐다보고 이랬어요. 그냥 막 갸우뚱? 뭐지? 이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하면서 나랑 지금 대화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평소에는 저를 잘 들여다보지도 않던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 수업에 계속 이렇게 흠뻑 빠지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아, 이 선생님이 정말 나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당연히 그럼 선생님과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겠죠. 학교 생활이 되게 더 즐거워지거든요. 선생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러면. 저는 지금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고등학교에서. 그때 저를 바라보던 우리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우리 교실에서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제 수업 시간에 저를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수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걔를 위해서라면 하나라도 진짜 더 자세하게 짚어주고 싶고 질문도 하나라도 더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흠뻑 빠져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쉬는 시간에 옛날 같으면 막 이미 뭐 매점 갔죠. 매점 갔다가 운동장에서 놀다 들어오고 배드민턴도 치다가 막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쉬는 시간 그 10분 동안 방금 1교시에 배운 거 복습하고 2교시에 배운 거 복습하고 물론 중간에 놀기도 했긴 했어요. 근데 그런 복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머릿속에 더 잘 남는 거 있죠. 왜냐면 내가 이미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하니까 나한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 있죠. 이렇게 짜투리 시간 잘 활용을 했고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조금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공부에 도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문제집 많이 사서 많이 풀었다 그랬죠. 근데 제가 푼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문제만 풀었다고 했어요. 그거 풀어놓고 많이 맞았다. 나 공부 좀 잘하는데 나 공부 많이 했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그 실력보다 훨씬 더 줄게 되고요. 고등학교에서 절대 성적 향상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를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 이거 진짜 못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막혀서 맨날 이 문제를 틀리는 거구나. 그런 걸 좀 아프긴 해요. 내가 이것도 몰랐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성적이 향상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여기 되게 많겠지만 정말 저렇게 특출난 애가 다 있네 싶은 친구들 보면 걔네는 수학 문제 한 문제 긴 거 있죠. 그거 금방 안 풀어요. 하루 왼종일 고민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공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할 때는 뭐 저거 한 문제를 저렇게 고민을 하냐. 해답지 보면 이미 다 선생님들이 설명 잘 해놨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고민하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공부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건 아니면 고난도의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오건 자기가 사고해봤죠. 생각해봤죠. 그러한 개념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문제 해결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전 도전을 해서 이제 제목에 이제 극복기니까 좀 좋은 말들이 나오겠죠. 저의 내신 성적은 상위권 아니고 그때 사실 최상위권에 도입을 합니다. 다시 이제 박수가 나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도 덩달아 오르게 됐어요. 그동안 밟아왔던 게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따라해보고 어떻게든 나를 내 스스로가 잘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뭐 나는 내신형 머리야. 너는 수능형 머리야. 이런 얘기 하죠. 내신이랑 수능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내신, 학교 내신 얘기하는 거죠. 학교 내신은 범위가 좀 좁고 상대적으로 좁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좀 세심하게 밑줄 치고 막 공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풀어내야 하고 그리고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 중요한 건 그 차이점이 아니라 그 둘이 갖는 공통점이라는 거죠. 제가 옆에 but 기본은 개념에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아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전혀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나에게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왜 기본 개념서 보면 저는 화학 선생님이니까 질량 보존 법칙 해서 땡땡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2번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거 문제에 어떻게 쓰일 거야?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혀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암기를 하거나 반복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질량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문제의 예시를 같이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질량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떤 단계에서 왜 적용됐는지를 적으라는 거죠.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문제풀이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 실제 살아있는 거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 그러한 개념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정답 찾기가 아닌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좀 두꺼운 파랑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데 있어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부 그렇게 하죠. 문제집 풀 때 틀렸어. 그럼 아씨 틀렸네.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공부가 뭐예요? 공부. 내가 지금 완벽하면 공부할 필요 없죠. 다 맞겠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답을 뭐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답을 설령 틀렸다고 해도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많이 실수를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방법들 그런 걸 다 내가 기록으로 남겨놨다면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공부라는 거예요. 시험을 대비하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정답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밟아왔던 그 과정들, 방법들 그런 게 다 공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저는 참 열심히 어떻게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결국에는 학교 수업이 입시의 기본이다. 내가 그 수업 1시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가 결국에 우리 대학 입시에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밑거름이 된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 진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했어요. 노는 것도 열심히 참여했고요. 경시대회나 혹은 탐구대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고등학교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3월 달에는 어떤 대회가 있고 뭐 4월 달에는 어떤 대회가 있고 몇 월 달에 경시대회가 이렇게 열릴 것이며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저 경시대회 진짜 열심히 봤어요. 전 경시대회 문제는 이제 출제하는 입장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경시대회 날이 되면 그 전날 밤을 새서 와요. 왜 밤 새고 와? 했더니 어차피 못 풀 건데 경시대회 시간에 잠이라도 끝까지 자게 막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거기에 목숨 거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꽉 채워서 내면 나한테 상장이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애들 막 다 엎어져 자고 열심히 푸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열심히 푸는 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선생님이 이제 종례 시간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상장 처리하시는 분이 상장을 이제 각 반마다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제 이름이 4과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뭐 1등은 아니었어도 뭐 장려상, 뭐 동상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앞에 나와서 봤잖아요. 오, 이러면서 네가 뭐 화학은 아니더라. 화학은 뭐 원래 좋아했으니까. 근데 제가 막 사회 과목에서도 저 지리에서 동상 받았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애들이 네가 일단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 다 쳤었거든요. 그거 왜 공부했어? 왜 봤어?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어쨌든 나는 니들이 잘 때 나는 펜을 들고 어떻게든 써내려가지 않았냐. 그게 다 저의 어떤 커리어가 된 거죠. 나의 학생 기록부를 채워가는 모든 것은 다 적극적으로 참여. 그러면 그게 뭐 상을 받건 안 받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 대학 갈 때쯤 되면 교사 추천서가 뭐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아직 존재하거든요. 지금 3학년 애들 추천서 열심히 써줬는데 걔네의 학생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중에 상을 정말 많이 받은 애도 있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매 대회마다 진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각인됐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그 활동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다 어쨌든 얘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강점이 되겠구나라는 거 선생님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적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학생 기록부에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잘 적어주시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 없이 지내지 마세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제 딱 목표가 생겼다. 아직 꿈은 없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조금은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세요. 그리고 어떤 학과나 대학교나 그런 것들, 저는 캠퍼스 투어 신청 되게 많이 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 거 다녀온 다음에 내 목표를 이걸로 해야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가끔은 수정해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계속 곤두세우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목표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은 1시간 동안 무엇을 끝내야지 라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그거를 성취해내는 그런 거,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작은 목표부터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학창시절 극복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참 열심히 살았죠. 네,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중3 때 여기에 이렇게 엄마랑 혹은 아빠랑 이렇게 앉아있을 거란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간단하게만 짚어주고 간다고 했죠. 어느 부분이 바뀌고 뭐 어떤 새로운 게 새롭게 뭐 도입이 됐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과목별로 좀 특성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탄탄하게 다져둬야 될 부분이 바로 개념 확립 단계인데요. 이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개념 확립 땡, 문제 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개념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제가 개념을 계속 강조하는지인지 알겠어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달달달 외우는 그런 개념 아니라고 했죠. 점차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들 같은 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혹은 뭐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연습하시는 건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뭐 블랙라벨 푸는데 나는 뭐 이런 거 해도 어떡하, 아직도 개념도 못했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지금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를 그냥 한번 알아보기 위한, 확인해 보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 맞춰보는 실전 대비하면 이게 여러분들 내신과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짤막하게 여기 노란색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공통이랑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 2021년까지는 4과목, 독서, 문법,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걸 4과목을 친구들이 공부를 했어야 됐다면 우리 여기 오신 중3 여러분들께서는 공통으로는 독서랑 문학을 공부하시면 되고, 화법과 화작이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수학이 되게 말이 많았죠. 수학에서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이제 기하가 빠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인문계건 혹은 자연계건 상관없이 이제 문이과 통합이에요. 통합으로 공통으로는 수학 1과 수학 2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선택. 아마도 인문계열 학생들은 뭐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할 것이고, 자연계열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기하 아니면 미적분 선택할 텐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 대학에서 모집 요강 같은 데에 이제 전형 일정을 낼 때 자연계를 지원하려면 뭐 이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등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너무 많은 선택지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선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뭐겠어요? 공통으로 있는 거 수학 1이랑 수학 2 이거 열심히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괜히 뭐 이건 어떡하지? 이거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강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변동 없고요. 탐구 영역이 정말 획기적이죠. 그래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는데, 문이과의 구분이 없어졌고요. 계열의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과탐에서 2과목, 자연계열 애들은 과학탐구에서 2과목,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서 2과목은 인문계열 애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총 17개죠. 그러니까 사탐 과목이 9개고요. 그 다음에 과탐 과목 8과목, 총 17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뭐 사회 2개, 혹은 과학 2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탐 2개를 하고 의대를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선택지가 생각이 나죠. 저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사탐을 2개 하고 의대에 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신선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확신할 수 없는 게 각 대학에서 특히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과를 의대나 혹은 자연계열 공대를 지원하려면 과학 1을 꼭 들어야 된다. 꼭 수능을 봐야 된다.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이제 생겼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내가 더 유리할까? 등급을 더 잘 받을까? 물론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긴 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내가 좋아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와도 때려칠래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과목으로 선택하세요. 저한테는 그런 과목이 물리랑 화학이었거든요. 저는 좀 특이하죠.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진짜 화도 나고 욕도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 그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랑 일치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는데 성적은 너무 안 나오고,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적은 좀 잘 나온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봐도 그렇고, 수능 기출 풀어봐도 그렇고, 문제집 풀어봐도 대충 알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점수 잘 나오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연관성이 있는 비슷한 2과목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뭐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짝지어지는 어떤 게 과목이 있어요. 내용이 겹친다는 건 아닌데, 뭐가 겹치냐면, 그러니까 사고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도 지구과학이랑 약간 겹치는 경우가 있고, 겹치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좀 미리미리 잘 파악하시면 아마 선택하는데 아주 막 고민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신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그걸 선택했으면 바꾸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결국에 어떻게든 우물을 파게 되거든요. 중간에 저게 더 쉬워 보인다. 저걸로 갈아타야지. 3학년 같은 경우에 9월 모의평가 보고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애들 잘 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네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 이렇게 공부하면 된대, 이런 거 하면 된대 이렇게 들었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 예비 과정이라고 전과목 다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그 교과서를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고등학교 처음 가면 좀 어리버리 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과서도 너무 두껍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는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아마 내신을 준비하는 첫 단계로 만나게 될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고 단계별 학습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들으시면 좋은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학 때문에 힘들죠. 50일 수학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닥터링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그 수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초보 탈출 강의입니다. 그러면 아 뭐야 난 초보 아니니까 저거 안 들을래 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은 어려운 거 푸는데 나 이거부터 하면 좀 뭔가 좀 창피한데 아 절대 창피할 거 없어요. 창피함은 잠시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하고 남들 푸는 어려운 문제로 가잖아요. 그럼 그냥 모래 위에다가 성 쌓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지금 비어있는 공간들 있죠? 그 연결고리를 잘 연결을 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지금 좀 잘한다라고 하는 애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기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럼 고난도 수학 올림포스 들으시면 되고요. 1등급을 대비하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그런 개념과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과학이랑 사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되게 진짜 자세하게 여러 강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거든요. 내신 시험 대비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고요. 2015 이제 지금 1학년들 배우고 있는 과목이긴 하지만 먼저 한번 훑어보면 되게 좋을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어요. 뭐 학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3주 완성. 이게 되게 듣고 싶지 않아요. 3주면 완성할 수 있다는 그런 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찍었던 출판사별로 이제 강의를 제작을 했어요. 저는 비상교육 통합과학 편을 찍었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맞는 그런 강의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도 사실 모르겠어요. 너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검색을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딱 있어요. 나한테 지금 맞는 거. 단계별, 뭐 수준별, 영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강의가 무엇인지 맞춤형 커리큘럼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필요한 강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생님들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 뭐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선생님, 뭐 수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 제가 저를 넣었네요. 그러니까 저예요. 과학 선생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엔 뭐가 있는지 맛보기로 들을 수 있거든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공짜거든요. EBSI 다 공짜입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들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그래도 나랑 좀 잘 궁합이 맞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딱 찾아서 이 선생님 걸 잘 들으시면 뭐 다른 선생님 것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강의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못 찾아서 듣고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건데 오늘 오신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은 보셨죠? 여기서 잘 찾아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예비고1인데 벌써 대입 상담실 이럴 수도 있지만 미리미리 이 대입 정보, 바뀌는 것들, 변화에 좀 내가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활력 있게,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내가 관심 있었는데 잘 모르겠는 것들 홈페이지에서 이제 입시 정보, 대입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고민하셨을 텐데 대입 상담실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모든 것들 2부 진짜 중요한 순서도 있죠. 그게 2주 뒤에 입시 설명회 이게 녹화한 게 올라갑니다. 2주 뒤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혹시나 놓쳤던 부분들 내가 그때 그 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잘
잘 못 들었네 라는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시 설명회도 다 올라와요. 그러면 보고서 여기서 이런 도움을 받아야겠다. 필요한 정보가 여기도 있었네. 다른 선생님들 하신 입시 설명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한 4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학습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진짜 우러나오는 경험을 토대로다가.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요. 저는 강의에 항상 어떤 힘이 되는 한마디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코너 이름이 토닥토닥 쓰담쓰담 한마디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드리고 싶네요. 시작하기 전에는 늘 망설임, 머뭇거림,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일단 뛰어들면 그만큼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그보다 훨씬 많이 무수히 생겨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한마디 더 보태자면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망설이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방법을 대충 좀 조금은 알았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도 이제 알았으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작은 것이라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 중에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거 하나라도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진짜 딱 한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진짜 성공한 것 같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40분 동안 좀 긴 시간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이게 궂은 날씨에 오셔서 보여주신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앞으로 펼치게 될 이 고교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저도 좋은 강의 준비해서 우리 강의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